안녕하세요, 여러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적인 명소, 바로 캐나다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나야가라, 너무나 유명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캐나다 쪽이 왜 최고의 뷰로 불리는지, 어떻게 편리하게 이동하고 어떤 액티비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하나면 나야가라 여행 준비 끝!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나야가라 폭포는 단순히 큰 폭포가 아닙니다. 브라질의 이구아수,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로 꼽히죠. 특히 나야가라 폭포는 세 개의 폭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웅장한 이 말발굽 모양의 홀스슈 폭포가 바로 캐나다 영토에 있습니다. 엄청난 수란과 폭포의 힘을 직접 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예요. 왜 캐나다 쪽을 나야가라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캐나다 나야가라는 어떻게 가는지 알아볼게요. 나야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즉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행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이용합니다. 차를 이용하여 육로로 국경을 건너가거나 항공편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항공편으로 이동하려면 나야가라에서 가까운 버팔로 나야가라 국제공항으로 이동합니다. 버팔로 이동 시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버팔로 공항 도착 후 셔틀, 택시 또는 렌터카를 이용해 레인보우 브리지를 건너 미국에서 캐나다 국경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은 항공편으로 캐나다로 바로 들어가는 건데요.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으로 입국 후 토론토에서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약 1시간 30분 이동합니다. 미국 동부에 계신 분들은 종종 육로를 이용해서 자가용으로 이동해서 육로로 국경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육로 또는 항공편으로 이동 시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고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시간을 넉넉히 잡으세요. 미국 쪽에 차량을 두고 레인보우 브리지를 걸어서 국경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도보 이동 시에도 여권을 꼭 챙기세요. 미국 거주자라면 학생, 취업 등 신분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신 후 준비하세요. 또한 미국 거주 상태와 이동편이 항공 또는 육로의 선택에 따라 비자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서류 잘 준비해서 캐나다 입국과 미국 재입국에 문제 없도록 잘 준비해 가세요. 캐나다 입국 시 비자 필요 여부는 캐나다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자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캐나다 공식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비직 캐나다가 나옵니다. 비직 캐나다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방문하기 전에 ETA나 비자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이동을 하실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이 나옵니다. 대부분 패스포트를 가지고 이동하시니까 여권을 클릭하시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KOR을 찾으시면 한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캐나다 시민권자이자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인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아니면 no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미국의 영주권자인지를 물어보는데 아니면 no를 선택하시고 여행을 하실 분들이라면 Visit as a Tourist를 클릭하시고 다음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을 비행기로 하실 분은 에어 그리고 육로로 하실 분은 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에어를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ETA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캐나다 달러로 7불이 필요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조건으로 육로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캐나다 시민권자이자 다른 나라 시민권자인지 물어보는데 똑같이 no를 선택하시고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면 no를 선택하시고 여행을 하실 거라면 Visit as a Tourist를 하시고 육로로 차를 이용하고 가실 거기 때문에 차를 선택하시면 이때는 여권만 필요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비행기로 하실지 아니면 차로 하실지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니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자가용으로 운전하는 여행객의 운전면허증은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해도 될까요? 네, 단기간 캐나다에 여행할 때는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캐나다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가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가용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찾아야 하고 주차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저희가 이용했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국 측에서는 저희 차량으로 이동했고 캐나다로 이동 후에는 위고 버스를 이용했어요. 나야가라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위고 패스를 사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바이 위고 패스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위고 버스는 나야가라 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버스예요. 이 버스는 레드, 그린, 블루 등 여러 노선으로 나뉘어 폭포 지역을 중심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렌터카 없이도 주요 관광지를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은 1일 24시간 무제한 이용하는 것과 2일 48시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나야가라 공식 웹사이트에 가서 위고버스 패스를 구입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여기서 더 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Journey Behind the Falls 또는 테이블 락 같은 나야가라 공원 내 주요 관광지 액티비티를 많이 할 계획이라면 어드벤처 패스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드벤처 패스를 구입하시면 주요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틀 동안 위곡 버스를 탑승하실 수 있고 조금 더 금액을 지불을 하시게 되시면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는 늘어나고 위곡 버스를 이틀 동안 또 연속으로 탑승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비싼 티켓을 사시게 되면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는 더 많아지고 위고 버스는 3일 동안 연속적으로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무제한 위고 버스 패스가 주요 관광지 티켓과 묶인 어드벤처 패스를 사시면 비용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어요. 여행 계획에 맞춰 패키지 구성을 확인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여행을 편안하게 해보세요. 참고로 저희도 캐나다 나야가라 여행 내내 이 어드벤처 패스를 이용해서 위고 버스를 이용해서 아주 편하게 다녔어요. 모바일 티켓도 구매가 가능하니 현장에서 헤매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또한 나야가라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무료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화려한 불꽃놀이입니다. 나야가라 폭포 불꽃놀이는 매년 긴 시즌 동안 진행되어 여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합니다. 보통 5월 중순에 시작해서 10월 중순에 끝납니다. 시작 시간은 매일 저녁 10시 정각, 그리고 약 5분 동안 폭포 위에서 연속적으로 불꽃이 터집니다. 그렇다면 겨울에는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부터 이듬해 1월 4일까지는 매일 밤 저녁 8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새해 전야에는 특별히 저녁 8시와 자정 12시에 두 번의 쇼가 진행되는데요. 이건 조금 더 연장되어 9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나야가라의 이 멋진 밤을 놓치지 마세요. 나야가라의 두 번째 무료 이벤트, 1년 내내 계속되는 폭포 일루미네이션입니다. 폭포 조명쇼는 1년 내내 진행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매일 밤 일몰 후부터 시작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시작하는 시간은 달라지지만 보통 새벽 2시까지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캐나다 폭포와 미국 폭포 전체를 무지개의 색을 포함한 다채로운 LED 조명으로 비추는 밤의 나이아가라를 즐겨보세요. 이 모든 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무료 공공장소는 퀸 빅토리아 공원이나 테이블락 웰컴 센터입니다. 특히 퀸 빅토리아 공원은 폭포의 정면을 바라볼 수 있어 불꽃놀이의 명당으로도 꼽힙니다. 그럼 나야가라는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나야가라 폭포는 사계절 아름답지만 여행의 목적에 따라 최적의 시기가 나뉩니다. 성수기는 보통 6월부터 8월 여름입니다. 액티비티를 만끽할 수 있는 시즌이죠. 날씨가 가장 따뜻하고 모든 액티비티가 활발하게 운영됩니다. 낮이 길고 저녁에는 매일 조명과 불꽃놀이가 진행되어 가장 활기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인파도 가장 많다는 것인데요. 여유를 즐기려면 단풍이 있는 9월에서 10월 초, 가을에 가시면 좋습니다. 성수기가 끝나 인파가 줄고 주변 나야가라 온더 레이크 지역에 멋진 단풍이 듭니다. 선선한 날씨에 여행하기 최적입니다. 낭만과 절경을 즐기시려면
12월부터 2월, 겨울에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날씨는 매우 춥지만 폭포 주변이 얼어붙는 환상적인 설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빛의 축제가 열려 밤에 더욱 화려합니다. 다만 일부 액티비티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야가라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핵심 액티비티들은 보시다시피 나야가라 강을 따라서 그 주변에 밀집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동선을 짜실 때는 지도를 보시고 이 강을 따라 위치한 액티비티들을 중심으로 동선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강만 따라가면 놓치는 것 없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여행했던 미국 나야가라, 캐나다 나야가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드디어 뉴저지에서 자가용으로 이동해 나야가라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동선은 바로 미국 측 나야가라 폭포의 핵심이죠. 고트 아일랜드에 파킹을 하고 공원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웅장함을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야가라의 하이라이트, 바람의 동굴, 즉 케이프 오브 윈드를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잠깐 팁을 드리자면 바람의 동굴 티켓을 구매하시면 비옷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따로 챙겨오지 않으셔도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이들이 나야가라 여행 중 단연 최고로 좋아했던 액티비티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케이프 오브 윈드는 미국 측 폭포를 바로 코앞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특히 폭포가 떨어지는 가장 앞까지 가면 쉴 새 없이 떨어지는 엄청난 폭포수로 인해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물보라를 맞게 됩니다. 이 순간 느껴지는 폭포의 웅장함과 압도적인 힘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 비록 비옷을 입었더라도 물보라가 워낙 강력해서 옷이 생각보다 많이 젖을 수 있어요. 그러니 간단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여벌옷 하나는 미리 챙겨가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첫째 날 뉴저지에서 출발해 미국 측 나이아가라의 케이프 오브 더 윈즈 일정을 재밌게 마무리하고 레인보우 브리지를 건너 캐나다 측으로 넘어왔습니다. 도착해서는 바로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고요. 그리고 짐을 풀자마자 바로 나이아가라의 랜드마크인 스카이론 타워를 향해 갔습니다. 스카이론 타워는 나이아가라를 가장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전망대에 오르면 폭포와 주변 도시의 모습을 동서남북 360도 파노라마로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눈이 호강하는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저희 아이들은 기념으로 인형도 하나씩 샀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폭포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테이블 락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타이밍이 정말 예술이었는데요. 마침 저희가 식사를 하는 시간에 맞춰 나야가라 폭포 일루미네이션이 시작되었어요. 덕분에 저희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멋진 폭포 야경을 감상하며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었고, 이로써 첫째 날 일정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어요. 자, 이제 캐나다 나야가라에서 알찬 둘째 날 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둘째 날 첫 번째 일정은 바로 나야가라의 상징이죠. 폭포 속으로 돌진하는 나야가라 시티 크루즈였습니다. 나야가라에서 저희가 경험했던 모든 투어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이라이트였어요. 버릴 것 없는 최고의 경험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폭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나야가라 시티 크루즈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는 먼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야가라 강 수면 가까이까지 쭉 내려가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대감이 점점 커지죠. 배에 탑승하고 상징적인 빨간색 우비를 입고 출항합니다. 배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아메리칸 폭포를 지나면서 폭포의 웅장한 시작을 알립니다. 하지만 홀슈 폭포 안으로 배가 깊숙이 진입하는 순간 엄청난 양의 물줄기와 바람이 몰아치면서 정말 폭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짜릿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폭포의 압도적인 힘과 웅장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경험은 나야가라에서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헬기 투어까지 경험했는데요.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헬기 투어는 아시다시피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날씨 상태에 따라서 운행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날씨 운이 따라줘야 하는 액티비티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운이 좋았어요. 심지어 조종사 옆자리, 헬기 앞에 앉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나이아가라의 웅장함을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헬기 투어를 마친 후에 상류 쪽으로 이동해서 짜릿한 월풀 에어로카를 탑승했습니다. 월풀 에어로카는 나야가라 강 위에 설치된 케이블카를 타고 강을 지르며 이동하는 액티비티입니다. 발 아래로는 엄청난 물살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나야가라 강에 격렬한 물살이 부딪히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나야가라 월풀입니다. 에어로카를 타면 이 월풀의 장관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협곡을 왕복하는 동안 급류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청록색 강물과 주변 협곡의 빼어난 경치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스릴과 경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곳인데요. 아름다운 나비들이 가득한 버터플라이 컨서버토리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열대우림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어 1년 내내 수천 마리의 다양한 종류의 나비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가만히 서 있으면 나비들이 사람의 옷이나 가방, 심지어 손에까지 살포시 앉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정말 신비롭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나비들이 번데기에서 부화하는 과정, 즉 나비의 탄생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교육적으로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잠시나마 폭포의 웅장함을 잊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잠시 정차해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나야가라 꽃시계를 본 후 예쁜 꽃들로 가득한 플로럴 쇼 하우스로 이동해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종류의 꽃과 이국적인 식물들을 전시하는 온실입니다. 언제 방문해도 새롭고 화려한 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어요. 특히 회개한 난초와 열대 식물들이 가능해서 마치 정글 속 비밀의 정원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인생샷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의 마지막 일정은 폭포 뒤편으로 들어가 보는 특별한 경험, Journey Behind the Falls에서 마무리했습니다. Journey Behind the Falls는 이름 그대로 폭포 뒤편으로 여행을 떠나는 특별한 액티비티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야가라 강바닥 가까이 무려 45m 아래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터널을 따라 걷기 시작하는데요. 터널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에 관측소가 나와요. 이 터널을 통해서 폭포수가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거대한 물 커튼 뒤에 숨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죠. 터널의 끝에 가면 야외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하이라이트인데요. 머리 위로는 폭포가 쏟아지고 발 아래로는 강물이 흐르는 가운데 폭포의 굉음과 물보라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것을 올려다보면 그 규모와 힘에 압도되어 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폭포를 정면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른 숨겨진 나야가라의 압도적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둘째 날 동선을 지도로 보시면 딱 아시겠죠? 나야가라의 모든 핵심 활동은 나야가라 리버를 끼고 그 주변을 따라 이동하며 모두 즐길 수 있답니다. 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저희는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었어요. 바로 캐나다 나야가라 면세점입니다. 이곳에서 술과 나야가라를 기념할 만한 기념품들을 구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캐나다 나야가라의 면세점은 한 번 나오면 바로 미국으로 건너는 레인보우 브릿지로만 나가게 동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캐나다로 돌아갈 수 없어요. 혹시 캐나다 나야가라 쪽에서 다른 관광이 남아있는 분들은
반드시 모든 캐나다 일정을 마치고 가장 마지막에 면세점을 들르셔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면세점 쇼핑까지 마치고 저희는 레인보우 브리지를 통해 미국으로 다시 건너와 무사히 집으로 왔습니다. 나이아가라에서 잊을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